오늘 스케줄은 51호 지금 매장 오픈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점주님들 준비하시는 거 체크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강경푸드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가맹점의 매출 합친 걸로 따지면요, 한 200억.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강경푸드 운영하고 있는 강경불고기 대표 강경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한 잔씩 드시죠. 제가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강경푸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경푸드는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컨설팅 회사고요. 강경불고기라는 브랜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오늘 스케줄은 51호 지금 매장 오픈 준비하고 있어서 내일이 가오픈이에요. 우리 팀장님들이랑 점주님들 준비하시는 거 잘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오픈 전날이잖아요. 네. 만약에 첫날 손님이 별로 없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때요? 매장이나 이런 것들 오픈하면 막 손님이 북적북적 하기를 원하고 또 뭐 프로모션도 걸고 행사도 하고 이러는 매장들이 있는데, 강경불고기는 컨셉상 처음에 손님들을 많이 끌지 말자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손발도 맞춰야 되고 점주님이 이 매뉴얼들 파악하고 하려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 3주 정도 시간 동안 그렇게 연습하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막 줄 서고 이러게 돼버리면 그 불씨가 금방 꺼지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점주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손님이 한 팀 들어와도 그냥 한 팀에 집중하자.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충분히 쌓일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대략 8년 동안 지금 51개 매장을 여는 데까지 온 건데, 강경불고기를 본격화한 거는 3년 됐고요. 그 전에는 요가파이어라고 하는 매운갈비찜 브랜드 13개까지 지점 오픈을 했었어요. 13호까지 오픈하다가 강경불고기를 런칭해서 3년 전부터 좀 박차를 가해서 51호점을 오게 됐습니다. 강경불고기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거네요. 그렇죠. 이전에 요가파이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라고 한 매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매운갈비찜 전문점으로 식당을 제가 창업을 했고, 근데 그 식당 창업한 게 굉장히 잘 됐어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뭐 제가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잘 됐고,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창업 문의가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13호까지밖에 못했었던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서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서 강경불고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창업한 위치가 맨날 망하는 데들이 있었던 데인데, 예. 어떻게 거기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했죠. 한 20년 동안 계속 망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계속 들어가냐, 골목 안에 이렇게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창업했을 때는 이제 20대 후반인데 조그맣게 10평짜리 이런 매장에서 하고 싶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크고 뭐 좋은 상권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르다가 보니까 그 골목에 조그만한 30평 중반의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 매장에 이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신감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나요? 8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인들이 와주는 게 거의 반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런 셰프 출신도 아니고 요식업을 전공으로 뭐 이런 외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젊은 혈기로 매땅에 헤딩을 해서 그런지 한 8개월 동안은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갔죠. 그래서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매장 계속
내부적으로도 좀 다듬어 보고 매뉴얼도 많이 만들어 보고 음식도 계속 개발해 보고 하다 보니까 8개월 뒤부터는 조금씩 반응이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줄 서게 되고 예,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강경푸드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가맹점의 매출 합친 걸로 따지면요 한 200억이 되고요. 본사 강경푸드의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60억에는 이제 개설할 때 비용들도 있고요. 직영점의 비율도 있습니다. 매장 매출, 연매출 200억이면은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래도 좀 꽤 높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빠르게 성장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7호점, 8호점 갈 때까지가 거의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1년 반 동안 40호점이 넘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반 동안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고요. 처음 1호점이 의정부 그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권이었는데 그 2호점은 또 역삼점 오피스 상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호점, 5호점이 오피스 나오면서 가든형을 또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5월 달에 점주님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긴 했지만 장안본점을 오픈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거의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4인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좀 더 폭발적인 매출들을 일으켰고 그것들이 계기가 돼서 가맹 문의가 사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걸 띄웠어야 되네. 근데 이 6인석은 붙이면 안 된다니까. 들어갈 동선이 없잖아. 고객들이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 예, 테이블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자리 하나하나가 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케어를 하고 뭐 반찬도 놔드리고 할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동선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테이블을 뭐 한 4개 정도 더 넣는다 그래도 사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는다고 해서 손님들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 장점보다는 일단 들어오신 고객들이 편안하게 드시는 게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야 다시 또 재방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어쨌든 편안해야 내가 음식의 맛으로만 느끼지 않고 서비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오늘 들어온 식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하면서 전처리하면서 넣을 거 다 넣고 자리를 싹 잡아드릴 거예요. 예, 지금 약간 어지럽잖아요. 그거 정리를 해가면서 할 거니까 그럼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실제로 고객한테 나가는 게 잘 안 돼요. 예,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제 내일 가오픈을 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매뉴얼도 다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메뉴판 숙지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홀 주방 다 똑같거든요. 근데 주방 쪽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 하나하나 들어오면 이게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사인이 안 맞아서. 근데 홀도 주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뭔지 잘 몰라.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려면 이따가 마무리 짓고 나셔서 한 30분이라도 회의를 점주님 주관하셔서 하신 다음에 메뉴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10년, 20년 전에 식당 구조는 보통 이 사장님들이 자기 한 명의 인건비, 두 명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몸을 다 써가면서 조리하고 서빙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지금 강경불고기는 시스템 자체를 점주님들이 운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자꾸 도와드리고 있어요. 점주님이 몸을 녹여서 하시면은요 10년, 20년 장사 하시기 힘들어요. 예,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실제로 몸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점주님이 서포트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맹을 하는 것보다 네.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뭐 기사를 보거나 뭐 어떤 책을 보거나 했을 때 나오는 비율들이 보니까 그 폐업률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개인 창업의 폐업률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폐업률보다 월등히 높아요. 예,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을 때에 대한 폐업률이 적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점주님들이 직접 개설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내실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보통 대다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실 때 나한테 맞는 플랜들이 잘 갖춰진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고기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일반적인 메뉴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계기 어때요? 장사를 하면서 제일 좀 걱정이 뭐냐면요. 점주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식재료 값, 예, 이 폭락이 있고 폭등이 있고 이런 어떤 그래프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연간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고기라는 거의 그 원재료는 좀 안정적인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하게 됐고 식당은 같은 메뉴를 뭐 같은 맛으로 1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성공 포인트지 아주 맛있게 오늘 팔고 내일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식당들은 제가 볼 때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메뉴보다는 평준화된 메뉴를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초기에.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일 간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을 계산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돈은 우리가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숫자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